안녕하세요. 멘터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다양한 부류의 부자들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찐 부자를 만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어설픈 부자나 졸부를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자들은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들지만 어떤 부자들은 되려 불편함과 위화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찐 부자와 졸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부자 유형을 이해하고 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실용적인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찐 부자와 졸부의 차이점 지금 시작합니다. 찐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할 때 찐 부자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할 때 등록자는 개인정보를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자신의 재산이나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등록하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만나기 어렵다던 1000억대 부자였던 것입니다. 즉 일부러 줄여 이야기한 것이죠. 처음부터 왜 이야기 안 했냐고 물으니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좋은 경우를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런 경험 몇 번 하다 보니 잘 드러내지 않게 되네요. 찐 부자들은 명품 옷을 입더라도 브랜드 마크가 없는 에르메스를 찾아 입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사회적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지나 어떻게 보면 그 시선들을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찐 부자들은 호기심이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거나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스스로에게 정직합니다. 내면과의 대화가 익숙해 있죠.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의 양주든 소주든 내가 원하는 솔직한 경험에 맞춰 돈을 쓰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레스토랑에서 제일 비싼 양주를 가져와 달라고 웨이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배우고 싶어 하죠. 소주에서 양주까지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찐 부자들은 물질은 많이 갖고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만났을 때도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찐 부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찐 부자들은 모든 과정을 다 프라이빗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매너도 좋고 대화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찐 부자인 것을 아는 사람마저도 그 사실을 중간에 잊을 정도로 편안하게 대해줍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까칠한 재벌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너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여유로움에서 맑은 후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 성격도 부딪힘 없고 둥글둥글합니다. 친해지면 격이 없이 대하기도 합니다. 또 좋으면 다 좋다고 하지만 싫은 것은 있는 그대로 싫다고 하니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한 겁니다. 찐 부자들은 나의 클래스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드러나길 부담스러워하며 일상적인 편함과 호기심을 추구합니다. 이에 비해 졸부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돈 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돈이 많으며 더 큰 성공을 했다는 것을 티내려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찐 부자들은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 데 비해 졸부들은 걸음걸이부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강남에 집이 있다는 둥,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다는 둥, 물려받을 유산이 건물 몇 개라는 둥 자기 입으로 먼저 말하기도 합니다. 찐 부자들은 네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오히려 자신을 숨기려고 하니 겸손함이 느껴지는 반면 졸부들의 말에서는 허세와 과시가 느껴집니다. 같은 예를 들자면 졸부가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을 하면 차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란 칸에 굳이 깨알 글씨로 벤츠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벤틀리도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차종들을 다 적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너가 갖춰져 있지 않고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묘한 위화감이 느껴지죠. 또한 돈은 내가 원하는 경험을 얻기 위한 수단임에도 돈에만 집중해서 돈을 실제로 얻다 보니 이 돈을 막상 어디에다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초창기 돈을 벌리려 했던 강한 동기였던 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대로 돈을 쓰게 됩니다. 이곳에 제일 비싼 와인, 그거죠. 이렇게 말이죠. 찐 부자는 비싼 와인을 마시는 명분이 있을 때만 마시지만 졸부는 알맹이 없이 무조건 비싼 와인을 찾습니다. 즉 어디에다 경험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호기심과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2015년 12월 5일에 Psychology Today의 부의 심리학이란 제목으로 게시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적어도 500만 달러의 투자 가능한 자산을 가진 JP 모건 및 다른 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부자들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부자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로 총 5가지 부자 유형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중 2가지 유형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자. 이들은 부를 주로 즐기고 과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부는 그들에게 성공의 확인이며 과시의 수단이죠. 이들은 최고급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부를 사생활, 독점성, 즐거움의 수단으로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고급 요트를 구매하거나 세계적인 명소를 방문하는 데 많은 돈을 지출하죠. 그러나 이러한 부의 사용은 종종 표면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용적인 부자. 이들은 부자이지만 부에 덫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의 부를 절제와 결정력의 지표로 여깁니다. 그들은 명분이 있는 중요한 것에는 큰 돈을 쓰되 명분이 없는 불필요한 것에는 절약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고급 자동차보다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거나 명품업 대신 품질이 좋고 실용적인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부자 유형을 통해 찐부자와 졸부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부자이지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란 기준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하나 더 갖다 대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의 에너지입니다. 이 부는 돈을 가리키는 의미의 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 정직, 실력, 지식, 지혜, 신뢰, 철학, 신체, 습관, 시간, 인간관계 등의 통합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의 에너지의 일부를 현상화한 것이 돈이 되는 것이죠. 찐 부자와 졸부의 차이는 이 본질적인 부의 에너지에 집중하며 부자가 되었는지 돈에만 집중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이 찐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수성가했던 부모가 이런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자식에게도 그 가치를 잘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비유를 들자면 찐 부자로 성공하는 것을 얼마나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웠는가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후추가 최고급이어도 양념을 재우는 방법이 특급이어도 고기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상했다면 맛있는 스테이크가 나오질 않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눈에 보이는 돈에만 집중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끼고 절약해서 돈을 모으려 해도 왜 큰 돈을 모으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에만 국한되어 돈을 쫓으면 큰 찐부자가 되질 않습니다. 돈의 숫자 뒤에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아끼려 하다가 더 중요한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집니다. 아니면 돈을 기를 쓰고 아끼려고 하다가 가족 간의 화목함도 깨집니다. 눈으로는 10,000원을 아껴서 겉으로 부자에 한 발 다가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에서는 한 중요한 관계가 틀어졌으니 부의 에너지는 10,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만큼 조만간 내게서 돈이 나갈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아등바등하면서 그 몇만 원 아끼느라 말다툼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부자와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옷을 사는 돈이 아까워서 기존의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겉으로는 단돈 몇만 원을 아낀 것 같지만 더 예쁘고 세련된 새 옷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부의 에너지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겉으로는 몇만 원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되어가는 기준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분명히 돈을 아꼈지만 큰 돈이 모이지 않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부의 에너지를 아는 사람은 단돈 몇만 원을 새로운 옷에 투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100만 원 이상의 가치의 부의 에너지를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작은 돈은 귀하지가 않아. 역시 절약은 필요가 없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약을 하면 어제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한 방법이죠. 하지만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를 항상 우선순위로 둔다는 전제 말입니다. 고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죠. 부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절약하는 사람은 단돈 몇만 원 절약하기 위해 누군가와 싸우거나 관계를 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의 에너지 입장에서는 훨씬 큰 마이너스이니까요. 찐 부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에 집중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졸부는 보이는 돈에만 집중하면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렇다고 졸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졸부 역시 찐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봐야죠. 여기에서 졸부가 여러 경험과 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다면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찐부자가 되어가지요.
반대로 끝내 보이는 눈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내면의 부의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부의 에너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장이 바로 고기의 품질입니다. 고기가 신선하고 품질이 좋아야 좋은 스테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찐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성장에 집중하면서 부자가 되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안에는 이런 부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분야별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게 가는 것인지, 정녕 나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때마다 혼잣말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혼잣말에 대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혼잣말이 아니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스토리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찐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은 복리의 그래프처럼 내 안의 부의 에너지를 키울 때에는 아무 변화 없이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지만 내면에서 모든 성장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그래프가 갑자기 90도에 가깝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자들은 이 과정으로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2005년 6월 12일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초기 생활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리드 칼리지를 6개월 만에 중퇴하는 결정을 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18개월 동안 계속 수업에 참여하면서 공부하는 결정을 내렸죠. 스티브 잡스는 부모님의 집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시작하여 이 회사를 2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지만 아이러니하게 그 회사에서 다시 해고당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고 하루를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내가 경험해야만 했는지 몰랐지만 그 결정들은 지금의 내 인생의 큰 점들이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니 이 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선을 긋기 위한 필요한 점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생의 불확실성이 답답하고 그래서 때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이는 모두 어떤 큰 그림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무언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안내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찐 부자가 되는 것은 스테이크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양념과 후추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 가계부를 작성해라. 매일매일 확언을 해라.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을 채워라. 절약을 해라. 반대로 또 돈을 써라. 등의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고 가치 있는 조언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질을 놓쳤을 때 이런 외부 정보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장 없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신용카드를 자르는 것은 수업 시간에 놀고 야자 시간에 놀다가 버스 안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죠. 버스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만원, 10만원 아끼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외식 안 하고 집밥 먹으면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본질은 망가지고 있는데 돈이 모이고 있다? 이게 과연 정말 좋은 현상일까요? 앞으로 분명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잠깐 들어온 그 돈은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양념들이 빛을 발휘하려면 바로 본질, 나의 성장이 축적되면서 나의 부의 에너지가 함께 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이 되었건 수업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야자 시간에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버스 안에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나의 부의 에너지를 어떻게 키워내는가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성장이 축적되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들과 함께 노력하는지 본질에 집중하면서 결국 폭발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본질적인 성장이 축적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잠깐 5분 10분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제보다 새로운 지식을 더 알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익혔거나 새로운 경험을 했거나 어제 불편했던 것이 오늘 익숙해졌다면 그것은 분명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 뭘 할까요?
저는 요즘 유튜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양질의 정보들을 듣기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하면서요. 그리고 새롭게 배운 것이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써봐야겠다 하고 잠이 들면 축척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적용을 해보니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면 자신감, 당당함, 책임감, 팀원들의 존경,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 진급의 가능성 등이 축적된 것입니다.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만난 인연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서로 더 깊이 이해했고 다음에 또 대화해야겠다고 느꼈다면 부의 에너지에 축적이 된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가슴 깊이 와닿은 내용이 있었다면 이 역시 축적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동을 했다면 이 역시 축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성장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가시적인 폭발적 성장의 때가 오고 이때 보이는 돈도 함께 커지니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릇을 튼튼히 만든 후 부자가 되었으니 이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찐부자와 졸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부의 에너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제보다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찐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재능을 깎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는지 이것만 매일 자기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희생하면서 돈을 쫓지 마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노력들, 오늘 하루 직장에서 일했던 수고스러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쌓여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크게 빛이 날 때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항상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점을 찍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10분 멘토의 지혜를 얻다의 멘터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함께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멘터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